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표결이 있기 전에 약 15분간에 걸쳐서 왜 이재명은 범죄인인가, 왜 그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가를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또 거기에 해당되는 증거들을 재괄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를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이 틀을 딱 만들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빠른 말로. 많기 때문에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옹호하는 데 사용했던 말이 있죠.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은 단군 일의 최대 손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참 그래서 그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했던 비유 중에 압권은 이겁니다.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다. 대장동이라는 땅은 말이죠. 대장동이라는 그 아파트 개발 부지는 원래 그게 100만 원짜리였다. 그런데 그 100만 원짜리 땅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는 사람하고 짜고, 아는 사람 누구? 정진상, 뭐 김용, 김만배, 남욱, 유동규, 그리고 아는 사람하고 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걸 10만 원에 팔아 넘긴 거다. 그러면 이것은 성남시가 10만 원 이득을 본 거냐, 90만 원 손해를 본 거냐. 여러분 비유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니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90만 원 손해본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성남 시민들, 대장동 주민들은 90% 90만 원쯤 손해를 본 것이다. 10만 원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옳거니 이재명 대표는 그 해 이 저 휴대폰 100만 원짜리를 길 가다가 우연히 주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00만 원, 자기 돈이 100만 원쯤 거기에 원래 재화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가 원래 100만 원쯤 투입한 그런 어떤 자본재가 아니라, 재화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공짜 거저받은 거, 따라서 10만 원만 받아도 된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 땅을 자기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10만 원에 팔든 40만 원에 팔든 뭐 50만 원에 팔든 그걸 팔면 그 이득금이 오로지 성남시를 위해서 자기가 이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길거리 가다가 그냥 공짜로 주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성남FC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이다. 성남FC 의혹은. 그러니까 두산건설이나 네이버가 우리 사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저 땅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 우리가 어떻게 줄을 대보지? 이재명 시장한테 어떻게 줄을 대보지?
이랬던 것이 아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있는 자기 수하들을 시켜서 야, 성남시에 민원 있는 대기업 있으면 좀 알아봐봐. 리스트 가지고 와봐. 아, 두산건설이 여기 땅이 있는데 원래 병원 용도로 있었던 땅을 여기다가 사옥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렇구나. 네이버가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서 석사 학위를 주려고 학교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하수 종말 처리장 그게 용도 변경 이런 게 있었구나. 오케이, 알았어. 야, 그쪽 기업에다가 좀 이렇게 누가 좀 연락 좀 해봐. 흥정해봐. 그 민원이 문제라면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저쪽에다가 돈 좀 기부하면 된다고 그래. 희망살림인가요? 재윤경 전 의원, 저 이재명 시장하고 친한 사이라는 거죠. 거기서 하고 있는 이 자선단체 비슷한 것에다가 돈을 갖다 내면 40억을 그리고 그 돈을 여기 한 달이 거쳐서 다시 성남FC로 오도록.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치적이 되도록.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무리를 해서 성남FC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따라서 현금이 100수십억이 필요했던 겁니다. 133억이. 성남FC가 부도가 나면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이재명 시장의 정치적 부도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메꿔야 되는데 어떻게 메꾸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흥정해서 뜯어낸 겁니다. 라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 푼도 받지 않아야만 제3자 뇌물죄가 된다. 그리고 제3자 뇌물죄는 불우이웃 돕기 단체에다가 기부를 해도 그 죄는 성립한다. 이익단체에 기부를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수한 자선단체에 그 돈을 기부를 하더라도 그것을 중간에 중개했던 사람이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면 이것은 100%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한다. 이게 한동훈 법무장관의 법리 설명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기업들은 두산건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후불제로 돈을 줬다. 후불제. 돈 준 다음에 민원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민원 해결되는 거 보고 돈을 줬다. 이게 후불제지요. 심지어 할부제도 했다. 할부제. 10억씩 4번 나눠서 4개월 할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자 4개월 할부 한 달에 10억씩 용도 변경 오케이 10억 용적률 상향 10억 주차장 어디로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차장 진입로 만들어주는 거 오케이 10억 이런 식으로요.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약 5분 넘게 이제 그 신상 발언을 했는데 그 메모해 가면서 제가 꼼꼼히 들어봤는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자들한테 해왔던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좀 반복하는 느낌? 심지어 그 용어 같은 것도 그대로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믿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 그랬는데 이런 말들이 공허한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표결 끝나면 봄이 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온 세상에는 봄이 왔건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실에는
계속해서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